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지난 주말까지는 기온이 90도에 달하며 뜨거운 날씨를 보이더니 이번 주는 기온이 살짝 내려갔는데요. 오늘은 절기상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서는 벌써 가을을 위한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추석맞이 대잔치 준비가 한창입니다. 올해도 뉴저지 한인회가 주최하는 추석맞이 대잔치가 가장 먼저 개최됩니다. 뉴저지 추석맞이 대잔치는 오는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리치필드팝 뉴 오버팩 공원에서 진행됩니다. 추석맞이 대잔치 무대를 장식할 연예인 출연진으로는 대한민국 대표 락그룹 부활과 진짜 사나이를 통해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슬리피의 힙합 그룹 언터처블 등이 섭외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이번 행사에서는 미주 한인경찰협회가 경찰 채용 박람회를 열고 다양한 경찰 시범 행사 등 온 가족을 위한 즐길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행사가 아니라 공연 위주로 또 연예인들 공연 위주로 하고 저희가 이번에 열린 행사식으로 모든 동포들이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 누구나 와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희가 이제 판을 벌려주면은 모두가 와서 참석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도 오는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플러싱 메도우 공원에서 뉴욕 한인청과협회가 주최하는 추석맞이 대잔치가 열릴 예정입니다. 청과협회는 다음 달 중순쯤 추석맞이 대잔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행사 세부 계획을 밝힐 계획입니다. 올해도 작년같이 이 추석맞이 아주 풍성하게, 그리고 이번에는 경상남도 도지사분이 오신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도도 작년에 2개도 했었는데 올해는 아마 4개 정도 아마 늘어날 것 같고, 좀 여러 가지로 이제 좀 행사도 좀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편 매년 뉴욕 한인회가 주최하는 코리안 퍼레이드는 한인회가 둘로 쪼개져 있어 같이 주최하는 방향으로 주관사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코리안 퍼레이드는 오는 10월 3일에 맨하튼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한국 국회에서 재외동포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재외동포청 신설을 위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포들의 한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할 텐데요. 뉴욕 일원 한인 단체장들도 법안 통과를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심윤조 의원은 지난달 24일 외교부 산하 외청으로 재외동포청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동포 사회의 각종 현안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현존하는 법인 형태의 재외동포 재단을 폐지하고 외교부 외청의 중앙정부 조직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뉴욕에서는 이 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해 본격적인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처 설립 뉴욕 추진위원회는 어제 플러싱에서 재외동포처 신설에 대한 우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추진위는 미주 다른 지역 추진위와 합의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각 관계 부처로 발송할 계획입니다. 또 한인들의 염원을 담은 서명 운동도 진행합니다. 시민권 제도가 있는 워싱턴, 샌프란시스코, LA에 있는 각 지역 추진위원장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제가 공동 성명서를 만들어서 한국에 있는 여야 재외국민위원회 담당자 앞으로, 그리고 한국의 정계 국회, 그리고 언론사, 이번 뉴욕은 당연히 저희들이 내용을 기사 성명서를 보내야 될 것이고, 불과 4개월 남짓 남은 19대 국회 회기에서 이 개정안이 폐기되지 않고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제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 뉴욕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신임 정재건 회장은 한인사회의 파업에 힘쓰고 통일 준비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평화통일사무회의 뉴욕협의회 제17기는 열린 뉴욕 창조평통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평경대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 김규환 뉴욕 총영사, 김기철 민주평통 미주 부의장 등 4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정재건 신임회장은 뉴욕 동포로서 34년을 한인들과 같이 했던 것을 바탕으로 완벽하진 않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회장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정 회장은 동포 사회의 통일에 대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주류 사회의 통일에 대한 당위성과 공감대를 미 정계의 여러 채널을 통해 형성하고 앞으로의 민주적 남북 통일에 대비해 준비하는 평통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이루어 놓으신 뉴욕 평통의 역사에 누가 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고 대화하고 또 듣고 건설적인 조언을 모아서 항상 열린 마음으로 임하는 17기가 되겠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17기 평통 뉴욕협의회 임원들에 대한 위촉장과 임명장이 수여됐으며 김기철 미주 부의장에게는 공로장이 수여됐습니다. 한편 같은 날 출범식에 앞서 평경대 평통수석 부의장은 기자 간담회를 열고 북한에 억류 중인 뉴욕대 휴학생 주원문 씨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 부의장은 뉴욕 대학생의 북한 억류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대내외에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북한의 인권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KBN 뉴스 금원계입니다. 한인 비영리 단체들이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기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비영리 단체는 단체 명의로 정치인을 후원하거나 지지할 수 없는데요. 해당 단체들은 관련 규정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3일 뉴욕 주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뉴욕주의 10여 개 비영리 단체들이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기부한 것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방법에 따르면 국세청에 면세단체로 등록된 비영리 단체는 단체 명의로 정치인 대상 기부 등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된 비영리 단체에는 한미 헤리티지 교육재단과 고려대 뉴욕 교우회 장학회 등 한인 단체들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단체들은 기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관련 규정은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논란이 일자 론킴 의원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후원금을 접수하던 봉사자가 한미 헤리티지 교육재단을 일반 사업 등록단체로 오인했다며 해당 금액을 후원단체에 반환하고 뉴욕 주당국에 이를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는 비영리 단체에서 선거 자금을 기부하다 적발되면 면세 자격 박탈은 물론 그간 정부로부터 받은 면세 혜택을 반환해야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인 소상인들을 위한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늘 18일 플러싱에서 열립니다. 행사에는 연방노동부와 보건국, 경찰국 등 여러 정부기관이 참석하고 소상인들을 위한 1:1 상담도 실시합니다. 뉴욕 한인 직능단체 협의회와 맨하튼 한인회는 오는 18일 제4회 비즈니스 엑스포를 공동 주최합니다. 행사에는 연방노동부와 뉴욕주 라이선스국, 뉴욕시 보건국, 환경국, 소비자 보국과 경찰국 등 정부기관과 플러싱 지역 커뮤니티 지원단체인 원플러싱 등이 참가합니다. 제프리 맨하튼 한인회장은 행사는 3시간가량 진행되는데 처음 1시간은 각 정부기관 관계자들이 15분씩 최근 규제나 단속에 관한 프리젠테이션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2시간은 한인 업주들을 상대로 1:1 상담이 실시될 계획입니다. 이 회장은 행사가 시작되는 오후 2시에 맞춰 행사장을 찾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최근 서명한 네일살롱 환경 개선 법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진행됩니다. 이 회장은 네일업주 외에도 식당과 델리 등 스몰 비즈니스에 종사하고 있는 한인들에게 유익한 행사가 제공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뉴욕주 오바마케어 건강보험료가 내년부터 큰 폭으로 오릅니다. 개인이나 가족 플랜은 월 평균 7%, 소그룹 직장보험은 평균 10% 가까이 인상될 전망입니다. 뉴욕주 건강보험 상품거래소를 통해 오바마케어를 제공하는 17개 보험회사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개인 및 가족 플랜의 월 보험료를 평균 7.1% 인상합니다. 소그룹 직장보험 플랜은 월 평균 9.8% 오릅니다. 지난해 인상폭과 비교하면 각각 1.2%와 3.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지난 6월 각 보험회사들이 주 재정국에 요청한 보험료 인상폭보다는 약 30%에서 50%가량 낮게 책정됐지만 가입자들에게는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회사별로 개인 및 가족 플랜 인상폭을 보면 헬스 리퍼블릭사가 14.03%로 가장 많이 인상되고 엠파이어 HMO 13.2%, 엠블렘 HIP 10.51%, MVP 헬스 플랜 10.24%, 헬스퍼스트 9.6%, 어피니티 6.63%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옥스포드 OHP사는 12.25% 인하하고 인디펜던트 IHBC사는 10.36%, 메트로플러스사는 7%, 웰케어사는 3.3%, 헬스나우사는 1.32%씩 인하합니다. 소그룹 직장보험 플랜에서는 엠블럼 HIP사가 29.74% 인상으로 최고 폭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뉴저지주 건강보험사들도 내년도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보험사가 평균 10%에서 18%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바마케어 마켓플레이스에서 뉴저지주에 보험 플랜을 제공하는 5개 보험사 중 3개 보험사는 2016년도 월 보험료를 평균 10에서 18% 인상시키겠다는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주 보험당국은 각 보험사가 제출한 인상률의 타당성과 기존 보험 가입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해 새 오바마케어 가입이 시작되는 11월 전까지 최종 인상률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계획안을 제출한 3개 보험사에 가입한 주민들은 2015년 기준으로 전체 가입자 25만 4,300명 중 13만 5천 명으로 53%를 차지합니다. 특히 올해 실버 플랜을 가장 저렴하게 제공했던 헬스 리퍼블릭 오브 뉴저지는 보험료를 평균 18% 올리겠다는 인상안을 제출했습니다. 뉴저지주 최대 보험사인 호라이즌 블루크로스 블루쉴드 역시 월 보험료를 평균 10.8%, 플랜에 따라 9.9%에서 16.5% 인상하겠다는 안을 올렸습니다. 옥스퍼드 헬스 플랜도 평균 15.7%, 플랜에 따라 0.8에서 24.2%까지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카이저 패밀리 파운데이션은 내년도 뉴저지주 보험료 인상폭이 올해보다 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여름철 해수욕장 찾는 분 많으시죠? 그런데 요즘 뉴욕 일원 해수욕장에서 거꾸로 치는 파도, 이한류로 인한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서객들의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롱아일랜드 인근 해수욕장에서 역파도인 이한류로 인한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롱비치 해수욕장에서는 브루클린 출신 23세 남성이 해수욕을 즐기던 중 갑자기 실종된 후 경찰이 수색을 펼친 지 1시간여 만에 구조됐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이한류로 인해 급류에 휩쓸려 나가 익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웨스트햄턴 라저스 비치에서도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23세 남성이 역시 이한류에 휩쓸려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앞서 서포 카운티 파이어 아일랜드 해수욕장에서도 이한류가 발생해 피서객 3명이 휩쓸려 나갔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졌습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난해 이한류로 인해 숨진 피서객이 전국 57명에 달했다며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해안선과 평행한 방향으로 수영하는 것이 좋고 또 초보 수영자들은 물이 허리 위로 차오르는 지점에서는 수영을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불과 보름 사이에 2건의 영화관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굳이 이번 사건이 아니어도 미국은 총기 살인 사망률이 가장 높습니다. 인구당 무기 보유수도 세계 1위입니다. 무분별한 총기 소지가 이런 비극을 불러온다는 사실은 모두 공감할 겁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도 지지하고 있는 총기 규제를 미국은 왜 실시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 2012년 공화당 의원의 88%, 민주당의 11%는 미국 총기협회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가 나와야 의회가 올바른 길을 걸을지 우려됩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